반갑습니다. 오늘은 왓처 9회 10회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이번 9회 10회 아주 재밌네요. 네, 빠르게 줄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여기 김영군의 아버지 김재명이 이번에 이제 지난 회에 죽었죠. 이제 도치광이 수연에게 허락을 받고 김재명이 원래 아들 김영군의 아파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도치광이 수색하러 옵니다. 이제 수색을 해서 그 환풍기 쪽에 있는 무언가 상자 같은 걸 흔적을 발견하죠. 자, 그때 이제 영군이 그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도치광이 묻습니다. 그 환풍구 쪽에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영군이 반지, 결혼 반지, 커플링이었죠. 결혼 반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치광이 이렇게 말하죠. 영군한테 미안하다. 너의 아버지를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영군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 반장님께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약간 비꼬듯이.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태주가 이제 또 이렇게 위로하러 옵니다. 한태주가 또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자기 그 협박한 범인만 잡을 생각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참 미안하다. 그리고 여기 박시영 실장 있죠? 예, 물그룹의 실장이었던 박시영 실장. 이 박시영 실장이 그 생태공원에 나온 시체 6구 전부에 대해서 자기가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진범이 따로 더 있다, 진범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영군이 아니 이 와중에도 그 범인을 찾으려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제 한태주가 그래 쉬어라 하면서 이제 집을 나섭니다. 이 도치광은요 국가수에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죠. 이 김재명이 죽기 전에 고문을 당했다. 김재명이. 그리고 원래는 심장병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사인이 심장마비였다. 그리고 죽은 후에 손가락을 잘렸다. 뭐 이런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재명이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은 말하지 않아서 그것을 말하게 하려고 그 고문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도 당황했던 상황이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도치광이 여기 있는 박시영을 찾아갑니다. 박시영을 찾아가서 김재명이 이렇게 죽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말해주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치광이 박시영한테 아니 그 장부에는 도대체 뭐가 적혀 있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박시영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검찰과 경찰을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만한 디지털 자료다.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일도 뭐 망설여지지 않을 놈들이 널려 있다.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도치광이 살인범 하나 찾으려고 지금 내가 이러는 건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곳을 교도소 쪽을 밖으로 나섭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김재명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방문합니다. 염 청장, 그 다음 여기 박 실장, 박 차장도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장효룡이 박 차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김재명이 죽기 전에 이 백송이하고 지난 회에 백성철 그 시체 중에 한 명이었죠. 백송이라고 있었죠. 백송이 죽은 사람의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던. 그런데 이제 백송이하고 이 김재명이 서로 통화를 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해볼까요? 하니까 수사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치광이 또 이 김재명의 장례식장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김영군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누게 됩니다. 도치광이 그럽니다. 이제 비리 수사팀이 없어질 거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봐라. 내가 선투해서 그쪽으로 가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니까 김영군이 자기는 살인범을 찾겠다. 그러면서 반장님 뭐 하실래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치광이 하는 말이 나는 무일그룹 뇌물 장부를 꼭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한태주 변호사가 교도소에 있는 박시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 내가 변호해 줄 테니까, 그 뇌물 장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 아무튼 뭐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한태주가 박시영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이제 도치광은 뭐 강제 휴가 비슷하게 휴가를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 기록을 갖고 밖으로 나오는 도치광을 이 한태주가 보고는 그 김재명 사건 관련된 수사 서류 좀 넘겨달라 이래가지고 넘겨봤습니다. 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영군이 집에 와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누구 전화냐? 여기 백송이 전화예요. 전화 왔다고 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군의 아버지 김재명이 죽기 전에 자기를 만났다. 자기를 만나서 자기한테 무언가를 줬는데 이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물건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돌려줄 테니 찾아오겠느냐 하니까 알겠다 하면서 바로 찾아가겠다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자, 이제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두들겨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백송이 집 안에서는 전화벨이 울리고 있어요.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김영군이 수연한테 연락을 해서 수연이 왔습니다. 자, 영군은 문을 부수고라도 무단 침입을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연이 말리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 백송이의 법적 대리인인 한태주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태주가 자기 비서 제식과 함께 그쪽으로 찾아오죠. 오피스텔 쪽으로. 그래서 제식에 무슨 특수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뭐 대단한 걸 찾았느냐? 그게 아니고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냥 나옵니다. 나오면서 도치광한테 김영군이 연락을 하죠. 뭐라고 연락하느냐? 백송이가 지금 실종됐습니다. 백송이가. 근데 그때 이제 도치광은 뭐를 하고 있었냐? 도치광은 그때 여기 있는 박 차장 있죠? 박 차장하고 여기 있는 여기 이제 별도로 적어놨습니다. 지방 검찰청장, 지검장이라고 할게요. 지방 검찰, 지검장하고 같이 몰래 만나는 것을 도치광이 밖에서 이렇게 보고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치광이 CCTV를 이제 확인해 봤냐라고 물으니까 영군이 CCTV를 봤더니 백송이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안 찍혀 있다. 그러니까 백송이는 오피스텔 안에 어딘가에 있으니까 수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한편 이제 이 한태주가 자기 비서 제식하고 차를 타러 가면서 말을 하죠. 제식의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대학에 갈 공부를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교도소로 옮겨줄까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감동 먹은 이제 제식이 실토를 하죠. 사실은 여기 장여령이 아들과 관련해서 자기를 좀 협박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삿짐 관리 센터 관련한 이삿짐 관리 센터 관련한 어떤 얘기를 내가 장유령한테 좀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태주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 정보를 어떻게 하냐? 새로 컨테이너 하나를 더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딴 거를 넣습니다. 소송 서류 같은 걸 딱 넣어놓고 그 현장을 장유령이 이제 와서 수색을 하려고 하죠. 예, 그럴 때 이제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게. 예, 그래서 이제 허탕을 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CCTV들을 좀 보니까 이 한태주가 이 백송이의 그런 이삿짐을 일부를 밖으로 반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어떤 금고 같은 거를 가져갑니다.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혜룡이 박 차장한테 백송이의 이런 거를 지금 한태주 변호사가 좀 반출했는데 반출한 거를 CCTV를 보여주면서 수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있던 차에 도치광이 들어와서 백송이만큼은 자기가 휴가지만 휴가 반납하고 수사할 테니까 백송이만큼은 좀 수사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 차장이 그렇다면 너희 둘이 같이 수사해라. 같이 수사하는 걸 조건으로 그러면 수사해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백송이가 있던 그 오피스텔이 전체적으로 수색을 하게 됩니다. 자, 수색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오피스텔 그 층에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각각 방들이, 집들이 있는데 그 맞은편 쪽 어딘가에서 그 이상하게 이삿짐 처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삿짐 처리하는 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이삿짐 처리하는 게 보이는데 이 고려 클리닉이라는 이삿짐 처리하는데 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시체 같은 것도 처리하고 그런 전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보고 그 집에 김영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좀 이리저리 찾다가 뭘 발견하느냐? 머리카락이 엉켜져 있는 반지를 하나 찾아냅니다. 그리고 백송이 집으로 빨리 가서 사진을 보니까 똑같은 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송이의 피가 묻은 반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도치광이 이제 고려 클리닉에 CCTV를 가져와서 같이 연구나하고 같이 분석하는데 거기서 뭔가 이쪽 이삿짐 멤버, 고려 클리닉 멤버들이 뭔가 어떤 상자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목격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상황 전체가 겉모양으로는 어떻게 보이게 돼 있냐? 예, 그 아주 복잡한데 그 상황 자체를 약간 빠르게 정리해 보면요. 겉모양으로는 마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음, 뇌물 장부가 들어있는 그 상자는 한태주, 금고 그것은 한태주 변호사가 가져갔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살인범이 백송이를 죽였고, 토막살인을 했고, 그 토막살인 시체를 상자에 넣어두었는데, 이 고려 클리닉 이쪽에서 그것을 소각을 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지도 않고 일단 소각을 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송이가 죽은 것으로.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태주가 장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도치관이 한태주한테 그럽니다. 장부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태주는 제가 장부를 갖고 있어야 범인이 저한테 나타나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고백을 서로 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15년 전에 이 김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검사였던 한태주하고 경찰이었던 도치강이 서로 각각 잘못을 저지른 거죠. 어떤 내용이었냐? 둘 다 김재명이 나쁜 경찰 그리고 진범이라고 생각하고 한태주는 아들 영군에게 다르게 진술하게끔 종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도치광은 그때 김재명이 진범이라고 확신을 하고 증거 조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어, 영구는 이제 한태주 변호사에게 고려 클리닉 쪽 사람들한테 뒤를 봐주는 경찰이 누구인지 좀 이렇게 불라고 좀 압력 좀 넣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있던 와중에 한태주는 이제 영군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한태주는 영군에게 사실 나한테는 장부가 없어. 그런데 장부가 있는 척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군은 아니 그런 말을 왜 저한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한태주는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군이 이제 그 고려 클리닉 이쪽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압력을 받은 고려 클리닉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뒤를 봐주는 경찰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 클리닉 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휴대폰을 켠 채로 누군가한테 갑니다. 누군가한테 가는데 누군가한테서 무슨 말을 듣느냐 바로 옆에 보니까 장혜룡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돈을 달라고 클리닉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를 봐주는 경찰이 장혜룡이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수연, 도치광 이렇게 있는 사이에서 최초로 이제 살해당했던 그 6명 중에 최초로 살해당했던 그런 시체 지길수라는 그런 시체가 있었는데 그게 자범이었다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그래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길수를 체포한 자가 장혜룡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장혜룡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수연과 영군이 같이 합세를 해서 장혜룡을 미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또 그 도치광이 한테 이 박 차장으로부터 전화가 오죠. 식사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도치광이 나가니까 두 명이 이제 장혜룡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가보니까 이제 장혜룡이 어떤 카페에서 아주 나이 어린 어떤 젊은 여자한테 봉투로 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장혜룡은 이혼을 했고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딸에게 이제 뭐 돈을 주는 거였습니다. 영군이 그러죠. 뭐 돈이 궁해가지고 돈 쓸 곳이 많아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당신이 백송이를 뭐 납치했습니까? 아니면 뭐 그래 죽였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장혜룡이 하는 말이 도치광이 그런 거다. 그리고 도치광은 그 장부에 자기 이름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지검장하고 박 차장하고 도치광이 세 명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박 차장이 그럽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을 미행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더 이상 뭐 과거 잘못 들추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유종의미 거둘 수 있게 좋은 경찰 될 수 있게 좀 해달라 하면서 한태주 변호사 사무실에 그 출입 카드를 줍니다. 출입 카드. 그러니까 한태주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장부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었겠죠. 자, 그러면서 옆에 있던 지검장은 한태주 변호사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일그룹 회장한테 뭐 만나보면 그 살인범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할 거다라고 전화를 해서 한태주가 그 사무실에 얻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도치광이 한태주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하는 거죠. 수색을 딱 하고 있던 차에 영군하고 수연이 이제 이 사무실 그 한태주 변호사 사무실로 이렇게 올려가는데 영군이 수갑으로 수연을 차에다 묶어놓고 자기 혼자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자, 사무실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치광, 수색하고 있는 치광을 보고 서로 아주 심하게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몸싸움을 해서 결국은 이제 영군이 명패로 도치광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도치광이 그러죠. 백송이는 살아있어 라고요. 자, 바로 그 순간 사무실로 올라오고 있던 한태주는 뜻밖에도 백송이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백송이가 살아있던 거죠. 이 전체적인 상황이 갑작스럽게 아주 돌변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좀 엄청난 집중력을 만들다가 갑자기 붕 찌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었냐? 바로 도치광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조작을 하고 백송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놓으면 누군가 살인범이 나타날 것이다. 누가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작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태주하고 김영군 이쪽이 아주 막 치밀하게 이렇게 막 조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다 서로 세 명이 다 의심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서로 상황을 이해하게 돼서 세 명이 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제 한편 이제 영구는 사무실에서 몰래카메라, 장식물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몰래카메라가 누가 설치한 거냐? 백송이가 설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송이가 그동안 도치관과 영군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 참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군은 자기 집으로 와서도 혹시 거기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자기 집도 막 찾기 시작합니다. 뭐 특별하게 찾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자기 신발에 김재명이 묶어준 신발이 있었어요. 절대 풀리지 않게끔 묶어준다면서 묶은 그 신발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신발을 봤더니 신발 밑창에 자그마한 깔창 밑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물그룹 뇌물 장부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 메모리 카드를 영군이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9회, 10회 드라마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